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은퇴 후 어떤 집에서 살아야 할까에 대한 것인데요. 젊을 때는 자녀 교육이나 직장 출퇴근을 고려해서 집을 선택했다면 은퇴 후에는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집을 선택해야 합니다. 건강, 편의성, 그리고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죠.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68%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2%는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이주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은퇴 후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때 어떤 점들을 반드시 체크해야 할까요? 오늘 7가지 핵심 포인트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5평 이상, 30평 이하가 적당하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는 작은 집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너무 작은 공간은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10평 내외의 초소형 주택은 당장 관리비는 적게 들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수납 공간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 답답함으로 인한 우울감, 그리고 손자 손녀가 놀러왔을 때 충분한 공간이 없다는 아쉬움 등이죠. 반대로 40평 이상의 큰 집은 청소와 관리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계단이 있는 폭층 구조는 나이가 들수록 위험할 수 있어요. 가장 이상적인 크기는 15평에서 30평 사이입니다. 부부가 각자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으면서도 관리가 어렵지 않은 적당한 크기죠. 두 번째, 경사로와 엘리베이터는 필수다. 나이가 들면 가장 불편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계단입니다. 특히 무릎이나 허리에 문제가 생기면 계단 오르내리기가 정말 힘들어지죠. 따라서 은퇴 후 집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단독주택을 원한다면 경사로나 완만한 계단이 있는 곳이 좋습니다. 또한 집 안에서도 문턱이 높거나 단차가 있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휠체어나 보행기를 사용하게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거든요. 최근에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해서 나이가 들어도 같은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집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 종합병원까지 20분 이내. 건강은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됩니다. 따라서 의료 접근성은 집 선택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동네 의원은 가까이 있어도 되지만 큰 검사나 수술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종합병원까지의 거리를 꼭 확인해 보세요. 대중교통이나 택시로 2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곳이 이상적입니다. 또한 응급실 운영 여부도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이 근처에 있다면 더욱 안심할 수 있겠죠. 요즘은 많은 병원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도 미리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시니어센터와 도서관 근처를 노려라.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사회적 관계 유지입니다. 혼자 집에만 있으면 우울감이나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시니어센터나 경로당, 구민회관 같은 곳이 가까이 있으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요가, 댄스, 서예, 요리교실 등 새로운 취미를 배우며 또래 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요. 도서관도 좋은 선택지입니다.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독서를 즐길 수 있고 각종 문화 강좌나 동아리 활동도 참여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시설들은 대부분 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경제적 부담도 적습니다. 다섯 번째, 마트와 은행은 도보 10분 이내. 일상생활의 편의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운전을 그만두게 되면 도보나 대중교통으로 쉽게 갈 수 있는 거리에 필수 시설들이 있어야 합니다. 대형마트나 동네 슈퍼마켓, 은행, 우체국, 약국 등이 걸어서 10분 이내 거리에 있으면 좋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멀리 가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힘든 일이거든요. 요즘은 온라인 쇼핑이나 배달 서비스가 발달했지만 직접 눈으로 보고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시잖아요. 또 마트나 시장에 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외출이자 운동이 될 수도 있고요. 여섯 번째, 대중교통 접근성을 확인하라. 나이가 들면 운전에 대한 부담이 커집니다. 시력이나 반응 속도가 예전 같지 않아서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주차비나 유지비 등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죠. 따라서 대중교통이 잘 발달된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서 5분 이내, 늦어도 1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곳이 좋습니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의 경우 지하철 접근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하철역과 가까우면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어서 활동 반경이 훨씬 넓어지거든요. 지방의 경우에는 시내버스 노선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배차 간격이 너무 길거나 막차 시간이 너무 이르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자녀와는 가깝지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많은 어르신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바로 자녀와의 거리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부담스럽고 너무 멀면 외롭고 막막하죠. 가장 이상적인 거리는 대중교통으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입니다. 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빨리 만날 수 있지만 평상시에는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할 수 있는 거리예요. 같은 동네에 살면 자주 마주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로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무시할 수 없고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면서 주말이나 명절에 만나는 것이 가장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들. 지금까지 은퇴 후 집 선택의 7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는 집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문제가 있으시다면 병원 접근성을, 사회적 활동을 중시한다면 문화시설 접근성을 우선순위에 두시면 됩니다. 또한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상태도 고려해보세요. 만약 현재 집이 위에서 말씀드린 조건들을 어느 정도 만족한다면 굳이 이사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리모델링을 통해 더 살기 편하게 만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은 단순히 잠자리가 아니라 여생을 보내는 삶의 터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선택하시되 너무 완벽을 추구하지는 마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의 시작은 좋은 집 선택부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